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이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고웨스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고웨스트 키워드 엔비디아 vs 애플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올 상반기 증시를 견인한 AI 섹터의 대장주 격인 엔비디아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간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장중에 지난해 1월 3일 이후 두 번째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월가에서는 두 기업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고웨스트에서는 월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더 유망한 기업은 어디일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먼저 좀 애플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나들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좀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주가와 시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 들어 50%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의 시총도 2조 9,8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전 세계 기업 시총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면 애플은 2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시총이 훨씬 큽니다. 이런 가운데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었던 기업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머지않아 3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듭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달 초에 출시한 공간형 컴퓨터 비전 프로도 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이 3조 달러에도 안착을 안 했는데 벌써 애플의 시총이 4조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네요.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네, 투자은행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월가는 애플의 성장성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애플은 2025년까지 시총 4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5에 대한 이 기대감에 더해서 앱스토어, 애플페이 등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사업 매출이 향후 애플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브스 연구원은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로 2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엔비디아 분석해보죠. 이제 엔비디아는 올해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른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올해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해 191% 폭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토시야 하리 연구원은 미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AI 열풍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도 골드만삭스와 뜻을 같이 했는데요. 에버코어 ISI는 엔비디아가 AI 업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를 뜻하는 아웃퍼폼을 유지했는데요. 이 밖에 모건 스탠리 역시 앞서 엔비디아를 올해 증시를 이끈 생성형 AI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라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이는 간밤 엔비디아 종가 대비 21% 추가 상승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를 살펴보면요, 그런 우려가 좀 기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중국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퀄컴이었는데요. 2위 브로드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1%에 그쳤습니다. 미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받는 이 타격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고평가나 거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쪽은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위치해 있는 만큼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투자은행 UBS의 데이비드 보구트 연구원은 애플의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면서 아이폰 매출 감소로 향후 성장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걸림돌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앞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21%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일 뿐 이 전체 매출의 21%는 향후 실적에 타격을 줄 만한 충분한 수치인 네.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CFO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가 당장 엔비디아의 재정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미래 성장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AI 산업에 대한 전망에 더 무게를 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휘 기자였습니다.